여러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에서 핵심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겠다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고용에 대한 게 가장 화두가 되고요. 앞으로 고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네요. 오늘이 11일이죠. 13일 날 그 고용노동부에서 또 뭐 고용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통계청에서도 4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4월 고용 동향도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3월에 19만 5천 명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일시휴직자가 160만까지 갔잖아요. 아마 4월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13일 날 발표가 되면 알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급하게 빨리 희석을 시켜놓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제일 첫 번째 안전망이고 또 하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두 번째 안전망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일면 필요한 면도 있죠. 지금 사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 놓은 법이거든요. 고용보험 자격 기준을 제한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고용보험제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한다고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보험료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마치 건강보험처럼 말입니다. 어딘가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미리 고용보험을 떼는 거죠. 물론 뭐 한꺼번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이게 또 사업주에게 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업주라고 하면요. 고용보험은 특성상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게 반반씩 내도록 돼 있거든요. 작년인가요? 작년까지는 0.65%씩 각각 냈어요. 0.65%씩. 그런데 이게 부담이 많아지고 적자가 늘어나니까 올해 들어와서인가요? 이거 올렸습니다. 0.8%씩 올렸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0.8%, 그 다음에 근로자가 0.8%, 그래서 1.6%가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뭐 특수한 예외 규정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0.8%를 사업주가 내고 그 사업주는 뭐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기업의 영업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법인세를 22에서 25% 올리고 거기다가 세제 혜택 줄이고 이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기업이 어렵다. 전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되면 또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몇 대기업, 재벌 대기업 빼놓고는 지금 현금이 거의 고갈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비용에 어떤 부담이 있다면 이거는요 아마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자영업자 현실을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막 팍팍 벌리면, 돈이 팍팍 벌리면 고용보험 아니라 고용보험 할압이라도 가입하죠. 그런데 매출은 계속 떨어졌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면서 자영업자 매출은 그야말로 꽈강이었어요. 꽈강. 저도 그 당시에 자영업을 국밥집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최저임금이 올랐죠.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다른 뭐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다 올랐습니다. 뭐 소금도 오르고 뭐 간장도 오르고 고추장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그러니 자영업자는 비중이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이제 단계적으로 가입하겠다, 단계적으로 하겠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놓겠다 이렇게 해서 기초 놓겠다. 어쨌든 대통령이 물꼬를 터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하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렇겠죠. 글쎄요. 이게 아마 그 사업주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특수고용직, 그 다음에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이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거의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1,000만 명이.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여기가 특수고용직입니다. 그러면 뭐 예술인도 보자고. 예술인. 그러면 사업주가 어딘가요? 사업주가 이거는 고용보험의 특성상 사업주도 내고 근로자도 내고, 그래서 내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받는다. 구직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업주가 누군가요? 이 사업주가 굉장히 애매해요. 게다가 보험 설계사 얼마 버는지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 파악됩니까? 골프장 캐디 소득 파악돼요? 직장인들은요. 유리알처럼 다 파악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알처럼 다 파악이 되는데 이들은 소득도 파악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을 0.8%를 어디에 근거해서 매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면 뭔가 대안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정책이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논란만 또 엄청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만 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사업주가 누가 될 거냐? 보험설계사 사업주 누가 될까요? 보험설계사 사업주가 뭐 되면 보험회사가 되지 않겠어요? 골프장 캐디의 사업주는 골프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15시간 미만 사업주는요? 이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15시간 미만 일하면 그럼 편의점이 사업주가 되나요? 편의점이? 자영업자는 사업주가 누가 되나요? 정부가 되나요? 이런 것들이 뭐 국회 논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결국 뭐 이게 사업주가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영업자 사업주는 뭐 건물주가 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 만든다는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취임 3주년 특별 기자회견이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안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이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이것도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주나 하면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씩 줍니다.
18세에서 34세까지 말입니다. 예. 이게 규모가 297만 명입니다. 예. 뭐 연말 되면 20만 명부터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재원이 2,771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 자체도 이게 또 논란의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18세에서 34세잖아요. 18세에서 34세. 그러면 돈 낸 사람은요? 돈 낸 사람은 456도 내고, 예, 456도 많이 냈잖아요. 그 이상의 인력들이 많이 냈는데 고용보험이라는 게 낸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예. 어쨌든 뭐 고용 안전망을 갖춘다. 전체적인 틀에서 저는 뭐 찬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연히 고용 안전망은 갖춰야 됩니다. 1차를 갖추는 게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고 2차로 갖추는 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재원 파악이 돼야 되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논란거리만 자초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 3주년 특별기자회견이다. 취임 3주년 특별기자회견이다. 이러면요. 경제에서 지금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는요. 지금 실물 경제부터 지금 아작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가 대출금을 6개월 연장해주고 자영업자도 대출금 유예해주고 이래서 지금 실물 경제에서 좀 덜 나타날 뿐이지 지금 실물 경제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나 공정 경제나 혁신 성장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부의 정책을 지금 잘못됐으니 위기 상황이니 대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정책만 쏟아낼 뿐이에요. 고용안전망 저는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맞아요. 지금 같은 위기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그다음에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여기에 돈 낼 사람들을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 낼 사람이 누구예요? 돈 낼 사람이. 회사 아니에요? 기업 아니에요? 기업이 만들어져야지 이들이 취직하게 되고 이들이 취직하게 되면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자 월급 중에 0.8%를 고용보험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 기업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정만 됐죠. 정부가 다 돈을 대줘야 되는데 정부의 세금은 또 어디서 나오나요? 기업에서 나와요. 법인세가 가장 많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그림을 보고 먼저 큰 그림의 어떤 형태부터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작은 나무들을 심어야 되는데 이건 작은 나무보다는 사람들에게 이거 보이기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자꾸 난무한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 압니다 이미.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를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초에 내년 5월 6월 위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위기가 올 거다. 실제 위기 왔잖아요. 지금요. 지금 위기가 아주 처참하게 왔습니다. 수출이 24.3% 떨어질 정도고요. 1분기에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가 될 정도예요. 코로나19의 위기가 안 왔어도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결국은 망가져서 저는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미 작년에가 위기였는데
마이너스 2%밖에 성장 못했으니까 위기죠. 그런데 올해도 더 큰 위기가 저는 그보다 더 작년보다가 좀 더라고 했습니다. 좀 더 거의 같거나 조금 더 나쁜 그런 위기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위기가 왔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취임 3주년 특별기자회견 여기에서는요. 반드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될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었다는 게 진짜 아쉽고 아쉽습니다. 이대로 가서 과연 말입니다. 과연 이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이 경제 위기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위기감, 그런 감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도자들도 실패했다는 거 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